눈물 흘림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눈을 자주 비비니까 결막염과 눈물 소관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눈 주변 피부가 짓무르게 되기도 합니다. 또 코 눈물관이 완전히 막힌 경우에는 눈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수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 자주 눈물이 흐르는 눈물 흘림증 증상이 있는데요. 이런 증상은 찬바람이 부는 가을, 겨울이 되면 심해져서 눈물 흘림증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눈 속에 딱히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눈물이 나고 바람이나 먼지 등 날리는 외부가 아닌데도 눈물이 맺혀서 고여있는 눈물 흘림증은 다른 말로는 누루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눈물 흘림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도한 자극으로 눈물이 과다 분비되는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눈물이 빠져나가는 배출 기관인 눈물길이 폐쇄되거나 좁아져서입니다. 먼저 눈물이 과다 분비되는 경우는 과도한 신경 자극이나 속눈썹 찔림 혹은 반사적인 눈물 흘림이 원인이 돼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반사적인 눈물 흘림은 건성한 환자가 외부 자극에 눈이 노출이 되면 반사적으로 눈물이 울컥 나오는 경우인데요. 안구 건조증으로 안구 표면의 눈물층이 불안해져서 이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눈물이 과다 분비되는 겁니다. 찬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흐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치료는 먼저 찌르는 속눈썹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고 필요한 경우 눈꺼풀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반사적인 눈물 흘림에 대해서는 인공 눈물 사용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안과를 찾아 안구 건조증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실내에서 외부 자극이 없어도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 흘림이 지속이 된다면 눈물길의 폐쇄나 협착을 의심해야 됩니다. 눈물길 폐쇄는 특별한 원인 없이 노화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확인해봐도 알 수 있는데요. 50대 이상의 환자가 거의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눈물 흘림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고여있는 눈물로 사물이 흐리게 보이고 또 흐르는 눈물을 계속 닦아야 해서 불편하고요. 눈물 주머니에 화농성 분비물이 차고 또 눈곱이 자주 끼는 등 각종 염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깨끗하지 않은 손이나 수건으로 눈을 자주 비비니까 결막염과 눈물 소관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눈 주변 피부가 짓무르게 되기도 합니다. 이 눈물길 폐쇄는 막힌 부분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가 필요한데요. 눈물점에 특수 주사기를 꽂아 흑염수가 코 뒤쪽으로 나오는지 확인하거나 푸릅으로 어느 부분이 막혀 있는지 검사를 하고요. 또한 방사선 촬영이나 누도 내시경으로 눈물길이 협착 또는 폐쇄 정도 및 부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눈물길이 부분적으로 좁아졌다면 실리콘 관을 눈물길에 삽입해 눈물길을 넓혀주는 시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또 코 눈물관이 완전히 막힌 경우에는 눈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눈물 주머니 코 안 연결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눈물길 폐쇄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잦아진다면 안과에 오셔서 적극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